자, 문재인이 일본 경제에 더 피해가 클 거다,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의 장에 그러니까 나와라,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건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자, 그 도전 좋은데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은 북한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대북 제재에서 한국 정권이 북한을 도운 게 없는지 먼저 밝혀보길 바랍니다. 없다고 문재인 입으로 말을 하세요. 내가 그걸 갖다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이 경제와 과거사 연계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자, 문 정권은 한국 국내 정치와 과거사를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니는 행복한 처사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베요, 졸렬한 부분도 있고 독일처럼 깔끔하게 사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 있죠. 그렇지만은 한국 정권이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국내 정치 문제와 과거사, 특히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송을 건 신일철 주검, 지금 일본 제철이죠. 거기에다가 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재산을 압류한 일, 이런 부분들이 문 정권과 무관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문 정권과 무관하다고 잡아뗄 수 있어요? 지금 징용 소송이 문 정권과 무관하다고,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관련되지 않았고 문 정권이 이념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을 때 곧바로 개입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재산을 압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무리하지 않은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8개월 동안 협상을 하려 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잘한다, 세게 물어라, 시키는 대로 잘하네,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중대도전, 그리고 성장을 막아, 이런 강경 발언을 하고, 자, 이러는데 국민 앞에 이런 식으로 강경 발언을 하면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야 됩니까? 지금 온 군대에서요, 일본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지 않고 정신 차려야 된다, 한국 정부는 잘했냐 말하면 7.18로 낙인을 찍는 이런 짓거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요, 이런 과정에서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은 동경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유시민 당신이나 북한 편을 끝없이 들고 중국 편을 끝없이 드는 문 정권의 친북 주사파들은 평양이나 베이징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말장난을, 베스트셀러를 엄청 내서 책값으로도 먹고 사는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발언, 유치한 발언을 합니까? 유시민 말대로 하면 문재인도 평양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미북 관계나 북한의 경제 제재 이런 거는 온 사방에 중재를 하니 지가 운전사니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일본하고의 관계는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태를 유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북한에 그렇게 노력했던 걸 반만큼이라도 노력했으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런 꼴이 되었겠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대법원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전부 당신 사람으로 다 바꿨잖아요. 사법농단이니 뭐니 겁줘갖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판결이 나올 때쯤에는 대법원에서 그 징용 피해자들이 몇 명이 소송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대법원 장악이 끝나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소수 의견을 내서 반대했던 두 분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상식적으로는 정상인 사람들이지만은 이 지금 문정권 하에서는 훌륭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연관 관계없이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당신들이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당신들 대법원에서 줄 선 사람들이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없고 재판부가 그렇게 한 걸 어쩌란 말이냐 하고 그 이후 8개월을 손을 놓고 있었다면 당신은 해결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 예상외로 강하게 지금 기습을 하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투감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야당 의원도 다 잡아가 버린다고 협박하고 온갖 지금 이 페이스북에 중요한 말들을 해대고 있는 조국. 얼마 전에는 뭡니까? 죽창가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조국이 이달에만 11건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참이던 지난 그 5월 달에는 3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렸고요. 쓴 글을 1시간에 15번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지요. 그런데 일과 시간에 올린 글도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과 시간에 페이스북에 다작 작가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손장난을 치면 손으로 사고를 치죠. 어떻게 쳤냐?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 5시 27분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WTO 일반 이사의 논의 예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 자료를 출입 기자단한테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갖다가 지금 논한다 하는 중요한 자료였죠. 그런데 이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정부의 이 소셜 네트워크나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조국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가 제일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조국은 오후 5시 13분에 자기의 페이스북에 자료 원문을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하는 글을 자기는 위치가 높은 데 있으니까 다 자료가 자기 손에 오겠지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기도 전에 지가 입수한 것을 그대로 캡처해서 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겁니다. 산업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도 자료를 청와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정부의 중요한 공식 자료 발표를 먼저 자기 지위 때문에 입수해서 그걸 SNS에서 공개해서 기자들보다 대중들이 더 먼저 알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책실과 산업부 사이에 논의한 걸 조국이 즉시 공개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는 산업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불찰이다 하고요. 참 웃기고 자빠졌어요. 조국은 혼란을 빚어 송구하다 해놓고는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참모가 잘못한 걸 왜 행정부서에서 사과를 하고 공무상의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과 관련될 수 있는 자기 부서의 일도 아닌 자료를 입수해서 공식 발표 이전에 SNS에 공개하는가? 자, 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도 또 일본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짓거리를 했다 봅니다. 자, 근데 최근에 한일 분쟁하고 관련해서요, 주한 일본 대사관에 무관이 군사 기밀을 수집하다 귀국 조치되었습니다. 자위대 장교 2명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정보사의 전 간부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빼냈습니다. 뭐 이거는 옛날에 한국의 무관도 지금 미국에서 정보를 빼내다가 그 정보를 준 교포 한 명이 오래 징역을 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뭐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 무관, 공사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보기관의 직원이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군기관의 직원이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한국도 지금 국정원 직원을 공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대사관에 보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들키면 창피한 일이지만은 그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묘한 거는요, 일본 측이 주로 입수한 내용이 제재 품목을 북한에 밀반입한 현황 등 기밀을 돈을 한 2,300만 원 이상 주고 74건을 건너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고순도 텅스텐 및 알루미늄 합금 밀반입 동향이라 해서 A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동향 등 북한의 대북 제재 품목 밀반입 현황에 대한 자료도 일본에 넘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A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동향, 이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야말로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한 동향을 일본이 지금 정보기관 관계자들로 전 직원들로부터 입수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이 저렇게 화가 나서 발끈한 것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일본이 거론을 했다. 그런데 뭐 일본이 더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 여론을 돌리면서 일본이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일본이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 무관이 적발이 되었는데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에 대한 현황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준 유류 현황은 이런 식으로 굳이 빼낼 필요가 없어요. 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공개된 자료예요. 중국이 유엔에 미국에 보고하고 우리 쟤들한테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양의 유류를 얼마만큼 공급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 퍼준 유류 공급 현황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입수하려 했다는 것은 몰래 불법 환적을 해준 실황에 대해서 확보하려 했을 거다 봅니다. 자, 일본의 아베는 지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참의원은 6년이고 임기가 3년마다 반씩 바꾸는데 이번에 일본의 선거가 끝나면 참의원이 개헌 가능성인 3분의 2에 육박할 거다라고 합니다. 중의원은 이미 3분의 1을 확보했어요. 일본은 양원제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말했던 내용 그대로죠.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선거용으로 세게 나오다가 선거 이후에는 한국한테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좀 풀어보자고 나올 거다라는 시각이 틀렸다. 선거 이후에 더 세질 거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베의 강요 중에 일부를 교체할 건데 강경파들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더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 미국의 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부를 지냈던 마이클 푹스라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지금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다. 최고위급 즉 아베와 문재인이 직접 맞붙어서
미국의 실무진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서야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가 나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때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이다. 자, 이걸 중재할 사람은 지금 트럼프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그 트럼프가 나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충동적이고 좌출우동을 하는 그런 트럼프의 특성상 문재인 아베 가운데 어느 쪽에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 이 보도에서는 알 수 없다 했지만은 트럼프하고 아베하고의 관계, 트럼프하고의 문재인하고의 관계에서 누가 유리할지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네, 미국이 최근에 지소미아라고, 이건 뭔가 하면 영어로 지소미아 약자지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박근혜 정부 때 어렵게 체결된 이 협정을 흔들지 말라고 한일 모두에 경고를 했습니다. 경제 갈등을 안보까지 갖고 가서는 이거는 곤란하다. 양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밝혔고요. 자, 지금 한국의 민주당은 지소미아, 즉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필요하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아니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 지소미아를 이렇게 그냥 깨세요. 한국이 일본에 믿을 수 없는 일본 사람들을 더 이상 이런 협정을 끌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협정은 깨겠다고 한번 말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바랍니다. 근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해 볼 만한 카드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자, 한국의 안보 필요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필요 때문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데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북한의 잠수함이 바다 밑에 SLBM을 싣고 돌아다니는 걸 한국군 능력으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목숨도 못 잡아내는데 어떻게 북한 잠수함을 잡아내요? 일본은 잡아낼 수 있죠. 더해서 북한의 미사일 궤적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이런 방향 이런 것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레이더 시스템이나 위성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요보다 미일 필요 때문에 맺어졌다고 여권에서 말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한번 깨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중국, 북한 편이지 미국, 일본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미국이나 일본하고 엮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체하고요. 이참에 본색을 드러내기를 바라요. 문 정권은 북한과 중국이 분리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정권이니까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한 방송에 갔어요. 방송이 그냥 이 친일 그냥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게 붙었습니다. 안 지고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수십만을 죽인 중공군은 그거는 일제 해방 이후 일본보다 더 가까운 현대사인데 자, 그런 중공이 지금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해서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 맺지 마라, 미사일 방어하지 마라, 사드 더 배치하지 마라고 산불 내정 간섭을 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그 한 달 뒤에는 한국 대통령 따라간 기자들을 들고 패버린 부분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일본에만 반일하고 있는 너네들은 비겁하지 않냐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까 방송이 뭐 중요합니까? 하지만 방송 가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무서운 시대에 친일에 걸리면 죽지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문이 지금 현실을 알고 큰 소리를 쳤으면 좋겠다. 은행들이 지금 일본의 보복 징후에 지금 아주 노심초사 중이다. 금융계에서는 일본 자금이 빠지면 타격이 매우 크다. 정부 큰 소리에 기업들이 전부 지금 아주 쫄아 있다.
자, 그래서 체스판 위에 대통령이라는 오늘 짧은 칼럼도 있었습니다. 자, 체스라는 거 장기 아닙니까? 서양 장기요. 굉장히 복잡 단안한 수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저런 비분관계나 반일 불매운동 정도의 수준으로 장기판에 나서서는 졸만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 망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과도 외교를 좀 해라. 일본하고는 왜 외교가 없이 비분관계만 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칼럼도 있었는데요. 일본과 전쟁할 게 아니라면 양국 간의 외교로 풀 방법밖에 더 있냐. 한풀이식 국민 감정을 선동하지 말고 냉철한 국가 이성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조선일보의 오늘 칼럼은 문 정부의 국가 경영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미일 합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거 둘이 다 짜고 했다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동학의 죽창가, 일본이 아파할 급소 아니다. 웃겠지요. 저것들이 지금 21세기에 19세기, 20세기 소리하고 자빠졌다. 자, 그런데 플랜 B가 안 보이는 문재인권의 지금 국정, 외교, 국방, 언론 이런 모두가 다 이념의 도구로 전락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이 지경인가? 지금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공학 한림은 이거는 뭔가 하면 이공계의 이 한림원이죠. 그래서 공학 기술자들 중에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일 갈등이 강대강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한국의 피해가 제일 클 거다라고 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본질인 정치 외교로 풀어야지. 과거 미일 반도체 전쟁에서 일본이 참패를 했다. 한국도 지금 그리 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지금 5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아주 예민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라 그들 내었을 때 그때 책임도 네가 지는 것이 좋다. 제가 이제 이런 입장으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또 어떤 한국당의 최고위원이 배설물이라고 했대요. 문이 싼 배설물, 문이 치워라 했다가 저는 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점잖으신 분이라가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즘 전부 제 말을 이렇게 다 옮겨가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는 데는 저작권료 없고 안 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길 바랍니다.